5주차 마지막 시간 기업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많이 힘드시죠? 네. 이제 5주차 끝나고 이제 6주차, 7주차 하면 강의실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상도 그동안 못했던 보상도 좀 해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MT도 가고 이 대학 생활을 즐겨야 할 시간에 에, 너무 이제 수업도 좀 지루하시죠. 네. 각종 여러 가지 재밌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 봤는데요. 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또 학교에서 또 잘릴까 봐. 네. 자, 뭐 그래서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뭐냐 수업이 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교 전체적으로 음, 이게 이제 난제인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수업에 좀 부실해졌다. 뭐 어떤 교수님은 가르쳐 준 거 없이 과제만 엄청 내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그러는데요. 네. 자, 저도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음, 제가 좀 더 재밌고 알차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예, 한계가 있고 그러네요. 네. 하여튼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나 뭐 부당하거나 혹은 뭐 얘기할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톡에 올리셔도 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연락해 주셔서 네,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3교시 수업을 뭐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진행을 하죠. 자, 기업 윤리 146페이지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윤리의 개념과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인과 살아가면서 생각과 행동에 있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회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죠. 그래서 뭐예요? 윤리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해 주는 것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예, 그리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업 윤리의 개념 뭐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뭐예요? 준수해야 할 기업 행동의 내용이나 규칙을 기업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업 윤리. 아까 사회적 책임 얘기했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뭐예요? 기본적인 내용이나 규칙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윤리의 이제 대두 배경에는 뭐가 있냐? 예. 여러분들 교재 147페이지입니다. 혹시 교재 있으신 분은. 예. 자, 그래서 그 등장한 이유로서 뭐예요? 개인의 윤리 수준과 개인의 이기심 경쟁, 사회적 압력의 증대, 이로 인해서 뭐예요? 기업 윤리가 중요시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나타남으로써 기업의 준수해야 될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나 규칙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개인 윤리 수준은 뭐예요? 그 옆에 개인의 윤리 수준이 기업의 윤리 문제에 영향을 준다. 그죠? 자,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 기업 간 경쟁의 격화는 기업과 개인의 행동이 비윤리적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업 윤리에 대한 의식을 인지시키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압력의 증대, 인간 존중과 개인 존엄성 및 지구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졌다. 그죠? 그로 인해서 사회 계층에 다양한 압력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에 부응하는 윤리 수준을 필요하게 됐다. 그럼으로써 기업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예, 이런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기업 윤리 환경이 확대됐다. 자, 글로벌화와 뉴 라운드 전개, 그리고 부패 라운드의 전개, 뭐 국격 없는 무한 경쟁 시대의 윤리 라운드 전개. 이런 이유로 국제 환경이 변화했다는 거죠. 기업 윤리도. 그리고 국내적 환경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부조리의 제거와 신뢰 경영의 대두성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업 윤리 강령의 제정과 실천 촉구, 그리고 국내적 뇌물방지법의 영향,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 이로 인해서 기업 윤리가 중요시하게 됐죠. 요즘에 이제 그래서 뭐예요? 기업 윤리가 중요하게 됐다는 건데요. 지금 뭐 그래서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고 기업이 제 멋대로 하면 뭐예요?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사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쭉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기업 윤리 수준의 발전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 무도덕 단계,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단계, 창업자와 경영자만이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처벌과 대가를 받더라도 오로지 뭐예요? 이윤 극대화만 생각하게 된다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준법 단계. 법규만 지키면 윤리적 고려가 불가하다. 그래서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인식 팽배. 법을 지키면 윤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응 단계, 윤리적 문제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 지역사회 봉사, 대외 임의적 고려. 그리고 뭐야? 윤리관 네 번째 단계로 윤리관 태동관계, 기업 윤리와 기업 이익이 균형이 되는 거. 기업 목적 경영 이념의 윤리를 반영하고 윤리 강령을 발표하고 윤리위원회 조직을 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뭐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윤리 선진 단계. 윤리관과 윤리 원칙 천명을 하고 경영 행동의 윤리를 우선이하고 윤리 원칙 행동을 준수한다. 이거죠. 네. 자, 요 기업 윤리 연구 발전을 한번 쭉 연도별로 보시면 되고요.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그리고 기업 윤리의 중요성. 네. 자, 자유시장 경제 체제 유지를 위한 기업 윤리의 필요성.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수요와 판매자, 수요와 공급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문제. 자,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의 결과가 미치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 그래서 기업 활동의 사회적 비중이 확대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 요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윤리가 중요하게 됐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업 윤리, 건전한 기업 문화와 윤리 장착, 종업원의 작업 태도 및 품질 관리에 영향을 주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기업 윤리의 필요. 아까 이제 사회적 기업 책임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웰빙 시대의 도래, 소비자의 건강과 친환경, 환경 친화성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기업의 윤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이 필수 요소가 됐다. 그래서 21세기 미래 사회에 필요한 범세계적 윤리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윤리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리 경영, 경영 윤리 이런 것들이 과목이 따로 있어요. 예. 우리 커리큘럼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또 더 깊게 공부하게 되면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윤리의 사고. 그래서 우리 교재 148쪽부터 나오죠. 예. 자, 본질이 뭐냐? 의무론이에요. 의무론. 영국의 철학자 누구예요? 로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정상적이고 성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명백한 의무가 있다. 예, 자, 그래서 빚은 마땅히 갚아야 하고 어린이는 보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론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 사람으로서의 의무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선이냐 아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행위 과정 그 자체가 선이라야 한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의무론 유형의 여러분들 로스의 기본적인 의무론 유형해 갖고 신의의 의무, 계약 준수, 품질 보장, 감사의 의무, 협력업체들의 감사, 정의의 의무, 정당한 보상, 공정성 등, 선행의 의무, 신체 장애자의 고용, 자기 향상의 의무, 자기와 회사 수익 위한 노력,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의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기본 유형.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제 6대 의무로 뽑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기업 주체도 일반 개인처럼 관련을 맺은 이해 관계자에게 의무론에 준하여 경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리론. 공리론은 뭐예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낳는다는 윤리적인 이론. 자, 여러분 공리주의자 알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 밀 이런 사람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순이익이 순비용보다 많은 행동이나 의사결정은 윤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야?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문제시하지 않는다. 예.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수익 증대를 위해서 뭐예요? 종업원 주주 이익 제공을 위한 뇌물은 비윤리가 아니라는 논리 이거죠. 경제적 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선도 포함한다. 뭐 이게 뭐야? 사고방식의 한계가 뭐야? 인간이나 사회 비용은 측정이 곤란한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나와요. 공리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행동의 결과 중시, 목적론적 이론. 결과로 나타난 선의 기준이 애매하다. 주관에 따라 불분명하고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 비윤리적 행위의 정당화에 활용된다. 참 요즘에 문제시되는 이제 엠번방 뭐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권리론을 보시면요.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울려 활동하게 되는데요. 권리론은 뭐예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인간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 그래서 권리란 개인 또는 집단의 당연한 요구죠. 그래서 뭐예요? 생존과 자유선택의 권리 등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한 종업원에게 개인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의 근로계약을 하거나 직무를 지시하는 행위,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을 시키거나 질문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자, 정의론. 자, 정의론은 기업 활동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정의 준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평등과 공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혜택과 고통의 평등한 분배. 자, 드조지가 말한 네 가지 정의가 여러분들 1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의 정의, 교정적 정의, 분배의 정의, 절차의 정의. 이렇게 네 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주의론. 상대주의론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이론이에요. 자, 상대주의론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절대적 윤리가 아닌 사회별로 상대적으로 적용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뭐 책이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네네. 자, 상대주의적 이기주의론적. 자, 뭐 이기주의는 개인은 각기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여러분들 이거 그예요. 개인은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기업은 이용 극대화. 자, 그런 예고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법칙이 적용된다. 자, 그래서 A 회사의 폐수 처리 시설 설치 기한에 따른 기업의 장기 이익 고려. 그래서 자, 이기주의론적 뭐 참고로 보시고요. 상대주의론적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개는 교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기업 윤리의 분류에서 나왔죠. 주주의 경영진의 윤리, 사원의 윤리, 소비자의 윤리.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윤리를 구분할 때 어느 주체가 어느 주체에 대하여 지켜야 할 윤리사항인지를 나누어 설명해 놓은 것이 주체별 분류예요. 자, 그래서 경영진의 윤리, 주주에 대해서는 자금횡령, 부당한 배당이 있는지 없는지, 사원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 사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위험한 노동의 강요가 있었는지, 고객에 대해서는 불량품 판매나 허위 광고, 부당한 가격 책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준수되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재 스카우트, 기술 노하우 절도, 그리고 사회 일반에 대해서는 공해 발생과 오염물질 투기, 분식회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잘 준수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사원의 윤리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 불이행,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는지, 근무 태만을 하지 않았는지, 사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고발이나 고자질을 하지 않았는지, 동료의 승진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고객에 대한 사원의 윤리는 고객에게 불친절하지 않았는지, 고객에게 사기 행각을 하지 않았는지, 소비자의 윤리는 회사에 대해서 부당한 반품. 소비자 요즘에 블랙 컨슈머 활동하면서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것들, 부당한 반품이니 가짜 모조 상품을 구입했느니 제품에 대한 악의적 소문 눈칠,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지켜야 될 윤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원에 대해서 지나친 봉사를 요구, 너무 갑질이죠, 갑질. 그리고 지나친 봉사를 요구했는지, 비인격적으로 종업원을 대하진 않았는지, 종업원에 대해서는 줄 서는 데서 새치기를 하지 않았는지, 뭐 공공물건의 독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품절 가능 품목에 사재기를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능별 분류는 저번에 얘기했죠.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인사관리는 윤리적인 채용과 윤리적 보상, 저임금과 임금체불 금지, 근로조건의 인간성, 존엄성 중시 및 종업원의 권리보장과 능력개발기회 부여. 그리고 마케팅 관리에서는 시장조사, 광고와 윤리, 가격 결정의 윤리, 유통의 윤리, 판매 결정 윤리, 이런 것들 따라야 되고요. 재무 및 회계에서는 뭐야? 중요한 건 분식회계가 일어났는지, 허위 전무 정보를 올렸는지,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생산 및 자재 관리에서는 품질 관리의 윤리, 불량 자재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연구 개발에 의한 기술 개발 도모형 문제. 자, 정보 관리에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겠죠.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업윤리의 실행 체계 보시면 여러분들 윤리규범과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그래서 기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윤리에 관한 회사의 기본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 그죠? 그래서 정리해서 이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삼성경제의 경영 원칙 보면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깨끗한 조직 문화를 유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우리의 신조 뭐 이런 것들 나왔죠.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기업윤리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윤리감사제도를 실시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담당위원회 기업윤리 담당 조직과 감사활동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경주 채부자집이라는 가훈이 있죠.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여러분들 이 경주 채부잣집 가면 이게 진짜 있어요. 예. 그래서 60년대 초 경주 지방에서 전설적인 부자 가문을 일으킬 채부잣집. 그래서 후손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경영윤리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해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소박하게 무명을 입어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자, 그리고 그 후 300년간 계속 거부의 대의를 이어가고 전 재산을 뭐야? 대학 설립에 헌납했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거를 한 2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면 또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그렇고 하니까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